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6일. 여러분들 내일부터는 이제 등교 개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수업은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이 했고요. 다음 주 기초제도 수업부터는 이제 학교에서 얼굴을 보고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단면도 및 그 여러 도형 그리기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특수 투상도 그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고 또 수업 관련 그 영상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의 형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방향, 물건의 형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방향은 어디일까? 앞에서 보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옆에서 보는 모습일까요? 밑에 이제 그 자동차 이제 그림이 있죠. 자동차를 보시면, 지금 뭐, 옆에서 볼 건지, 앞에서 볼 건지, 또는 위에서만 볼 것인지. 그렇지만은, 이 자동차의 전체적인 형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 보는 방향은 어느 부분이에요? 앞과 옆, 그리고 위의 모습이 동시에 다 보이는 방향. 그 방향이 이 자동차의 전체적인 형태와 그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방향이 되겠죠. 이와 같은 목적으로 그리는 투상도가 바로 특수 투상도가 되겠습니다. 자, 특수 투상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씩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그 축측 투상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축측 투상도. 이 축측 투상도라는 말은 그 대상물의 그 좌표면이 좌표 뭐 x, y, z 좌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좌표면이 투상면의 경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투상도를 말하는데 이제 다음 페이지 이제 그림에서도 보겠지만은 그 직각으로 만나는 그 세 모서리를 좌표축으로 해서 하나의 투상도의 이제 정면 또는 평면, 이제 측면이 이제 입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이제 특징이죠. 이 축측 투상도는 그 축측 그 축의 각도에 따라서 등각 투상도 또는 이제 부등각 투상도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물체의 정면과 평면과 측면을 하나의 투상도에서 이제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이제 그린 투상법이 이제 이 축측 투상도인데, 어쨌든 간에 그 각도가, 같으면 이제 등각 투상도고, 수평선과 이루는 각도가 다르면은 이제 그 부등각 투상도라고 한다. 요거 이제 자세한 설명 요 뒤에서 볼게요. 자, 등각 투상도를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등각 투상도는 하나의 그림으로 여기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세요. 하나의 그림으로 물체의 정면과 그 다음에 평면, 측면의 그 세면의 실제 모양과 크기를 이제 나타낼 수 있는 이제 그런 투상도가 이제 등각 투상도인데요. 이 등각 투상도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물체의 정면, 평면, 측면이 하나의 투상도에 이제 같은 각도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의 투상도에 같은 각도로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개의 옆면 모서리가, 두 개의 옆면 모서리,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의 옆면 모서리가 수평선과 이루는 각도가 30도다. 30도, 30도를 이룬다. 그래서 정투상법을 이제 잘 모르는 사람도 이 물체의 모양을
이제 쉽게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등각 투상도용 그 모눈 종이에다가 모눈 종이를 사용해서 이제 편리하게 그 투상도를 그릴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그 물체의 정면과 평면, 측면을 하나의 투상도에 나타낸다. 이거 하나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그 다음에 물체의 모양과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다. 그 다음에 등각 투상도의 숨은선은 될 수 있는 대로 그리지 않는다. 이거 중요하죠. 숨은선은 될 수 있는 대로 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물체의 세 개의 세 모서리는 각각 120도를 이룬다. 이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120도. 예.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세 모서리가 만나는 점, 세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X축, Y축, 뭐 Z축 이렇게 좌표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측 투상도가 되는 거고, 요 수평선과 이루는 각도가 같기 때문에 30도로 같기 때문에 등각 투상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등각 투상도를 이제 그리는 그 순서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물체를 이제 등각 투상도로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수직선을 긋고 수직선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좌우로 수평선에 대해서 30도 각도로 이렇게 선을 그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그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기준선 위에 이 물체의 높이, 너비, 안쪽 길이. 이게 이제 이게 높이, 그 다음에 너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안쪽 길이에요. 안쪽 길이. 안쪽 길이를 요 물체의 치수대로 이제 나타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선들은 이제 다 제거를 하면은 등각 투상도가 이제 완성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길이가 긴 물체는 이와 같이 뭐 길이가 긴 물체는 뭐 긴 축을 수평으로 해서 등각 투상도를 이제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등각 투상도에서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숨은선은 그리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그 등각 투상도는 요 밑에 그림에서 보다시피 그 분해, 조립용, 그 설명용으로 이제 요런 그림들 여러분 이제 많이 본 적이 있죠. 이게 이제 다 등각 투상도로 그린 이제 설명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등각 투상도는 수평선과 그 두 개의 축선이 이루는 각을 서로 다르게 그렸어요. 서로 다르게. 여기 보면은 지금 수평선과 그 두 개의 축선이 이루는 각이 여기는 18도, 여기는 30도, 또 여기는 60도, 여기는 15도. 뭐 각각 다르죠. 이와 같이 수평선과 이루는 각도가 다른 투상도는 이제 부등각 투상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부등각 투상도는 그 세 개의 모서리 중 두 모서리는 같은 척도로 그리고 나머지 한 모서리는 현척으로 그리거나 아니면은 뭐 2분의 1 또는 뭐 4분의 3으로 축소해서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시각적 효과를 이제 달리해서 입체적으로 이제 잘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수평선과 이루는 각도는 뭐 30도와 뭐 45도, 60도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축측 투상도와 관련된 문제를 잠깐 한번 볼까요? 다음 보기는 그 축측 투상도 중에서 그 등각 투상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등각 투상도. 뭐 바르게 된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랬어요. 기억을 보면은 정면, 평면, 측면을 하나의 투상도에서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림이다. 이거 맞죠? 이게 이제 그 축측 투상도의 특징이죠. 축측 투상도. 그 다음에
물체의 정면을 실제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같은 모양으로는 나타낼 수가 없죠. 입체적으로 이제 보이게 특정 각도로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실제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기억이 맞고요. 그 다음에 구상도나 설명도에 많이 쓰인다라고 아까 얘기했죠.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물체의 세 개의 모서리가 이루는 각도는 90도가 아니고 아까 120도라고 얘기했죠. 120도이다. 그 다음에 이제 등각 투상도의 그 수문선은 들 수 있는 대로 그리지 않는다. 맞죠? 등각 투상도에서는 수문선은 들 수 있는 대로 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맞는 설명은 기역, 디귿, 미음이 되겠네요. 자, 잠깐 퀴즈 하나 더 볼게요. 다음은 투상법을 분류한 것이다. 측 투상도에 속하는 것은 뭐 어떤 거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게 축측 투상도는 등각 투상도하고 부등각 투상도 두 개였잖아요. 여기 부등각 투상도. 이게 이제 축측 투상도에 속하는 거죠. 자, 앞서 본 그 축측 투상도에서 그 물체를 기울여서 그 앞과 옆 그리고 이제 윗모습을 동시에 이제 관찰하면은 물체의 그 형상을 이해하기는 참 좋은데 그 앞모습의 그 정확한 크기는 이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앞모습의 형상과 크기를 정확하게 나타내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입체적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그리는 투상도가 이제 이 사투상도가 되겠어요. 사투상도는 물체의 정면 치수를 그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으로 경사지게 이제 투상해서 입체적으로 이제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투상도에서 정면은 그 정투상도의 정면도와 이제 거의 같은 형태로 투상하게 되므로 그 물체의 특징이 이제 잘 나타나죠. 사투상도를 이제 그리는 방법을 보면은 사투상도는 그 등각투상도와는 달리 그 물체의 앞면 모서리를 이제 수평선과 이제 평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쪽 길이가 이제 여기를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쪽 길이는 그 수평선과 이제 일정한 각도를 여기서는 지금 45도로 이제 그리고 있죠. 일정한 각도를 이루게 해서 이제 그리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너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 물체의 앞면 모서리를 수평선과 이제 말 그대로 평행하게 이렇게 그렸죠. 너비. 그 다음에 이제 수직으로 이제 높이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안쪽 길이만 일정한 각도로 이렇게 기울여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입체적인 모양으로 이제 투상을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뭐 기본 축 위에다가 수평선을 먼저 긋고, 그 다음에 그 물체의 이제 정면을 지금 이 물체의 정면과 똑같이 실제와 이제 같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정면은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요거 이제 뭐 여러분들 그 삼각법, 정투상도에서 삼각법 배웠었죠. 그때의 정면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꼭지점에서 45도 각도로 이제 선을 그어줘. 이렇게 45도 각도로 쭉쭉 그어줘. 이렇게 쭉쭉 똑같은 각도예요. 45도로 각도로 그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물체의 안쪽 길이만큼 이렇게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불필요한 선들은 지워주면 사투상도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사투상도의 특징을 보면은 그 안쪽 길이를 그 등각투상도에서와 같이 그
실제 길이로 그리면은 그 정면에 비해서 이제 측면이 이제 길게 보이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그 사투상도의 경사각은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제 45도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안쪽 길이의 비율을 2분의 1로 줄여서, 즉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렇게 그렸죠. 이게 이제 정면도 그 앞부분이죠. 정면도. 그 다음에 이제 45도로 옆부분 그 안쪽 길이를 이렇게 그려주는데, 요 길이를 실제 길이보다 2분의 1의 비율로 이게 그려주면은 이건 이제 45도가 되고요. 가장 이해하기 쉽고 보기 좋은 그런 사투상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를 이제 다르게 나타낼 수 있다. 자, 이것을 이제 뭐 캐비닛도라고 하고, 한국 산업 표준에서는 이것을 이제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어떤 것을요? 경사각을 45도로 하고 안쪽 길이의 비율을 2분의 1로 줄여서 그리는 사투상도가 이제 한국 산업 표준에서 이제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투상도는 어디에 이제 많이 쓰이냐면은, 이 사투상도의 특징이 그 물체의 한쪽 모양을 실물과 이제 똑같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체의 한 면이 이제 원이나 원호 또는 이제 곡선으로 이루어진 물체를 그 입체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상상도라든지 이런 이제 설명도 이런데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죠. 다음은 이제 투시투상도인데요. 그 투시투상도라고 하는 것은 요 밑에 이제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물체의 앞 또는 그 뒤에다가 화면을 놓고, 요게 이제 화면이에요. 요게 이제 화면이에요. 요게 화면. 앞이나 뒤에다가 이제 요건 지금 물체의 앞에다가 지금 화면을 놓고 있죠. 화면을 놓고 물체를 본 시선이 그 화면과 만나는 각 점을 연결해서 우리의 눈에 비치는 모양과 같게 물체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투시투상도인데, 이 투시투상도의 이제 기본 요소는 그 눈의 위치, 그 다음에 이제 대상물, 그 다음에 이제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거리. 이게 이제 그 투시투상도의 이제 기본 요소죠. 기본 요소고, 관찰자로부터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는 그 작게 보이고, 그 물체의 폭이 일정하더라도 거리에 따라서 이제 가까운 쪽은 넓어 보이고 반대쪽은 이제 점차 이제 좁아 보이죠. 좁아 보이다가 결국에는 이제 한 점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그리는 게 투시투상도입니다. 자, 이런 투시투상도의 종류에는 뭐 소점의 수에 따라서 뭐 1점 투시투상도, 뭐 2점, 뭐 3점 투시투상도가 있어요. 이제 용도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이제 투상도를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1점 투시투상도는 뭐 평행 투시도라고도 하고, 그 화면에 그 육면체의 한 면이 평행으로 놓인 경우, 그런 투시도예요. 그래서 인접한 두 면이 각각 화면과 그 기면에 평행할 때 그런 투시도예요. 이제 1점 투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2점 투시투상도는 뭐 지금 보면은 뭐 그림을 보면은 뭐 2점인지 1점인지 뭐 3점인지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2점 투시투상도는 뭐 유각 투시도라고도 하고, 화면에 대해서 이제 육면체의 수직면이
특정한 각도를 가지는 이제 그런 투시도예요. 특정한 각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인접한 두 면 가운데 윗면은 여기죠. 여기 윗면, 이 부분. 윗면은 이제 그 기면에 평행하고, 요 밑에 바닥에 있는 면이 기면이에요. 평행하고. 또 다른 면들은 그 화면에, 지금 화면은 요게 이제 화면이에요. 요게 화면이. 요 화면과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일정한 각도로 기울어져 있죠. 요럴 때 이제 그리는 투상도가 이제 2점 투시 투상도고, 3점 투시 투상도는 뭐 경사 투시도라고도 하면서 그 화면과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면에 대해서 그 육면체의 각 면이 경사를 가지죠. 지금 여기서는 그 윗면도 지금 기면에 대해서 그 경사를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면들도 역시 그 경사를 가지고 있죠. 이러한 경우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이제 3점 이제 투시 투상도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투시 투상도는 주로 이제 그 건축 공사 현장에서 그 완성된 후에 그 건물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조감도라고 있는데, 조감도. 그래서 이런 조감도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조감도는 그 사진처럼 그 물체의 원근감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투시투상도의 가장 큰 특징으로 건물이라든지 뭐 교량이라든지 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량 같은 그 구조물 등이 완성된 모습을 나타낼 때 주로 이 투시투상도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그 온라인 기초제도 수업은 선생님 강의는 이제 마지막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특수 투상도와 관련된 다른 그 수업 영상을 이제 같이 한번 보실 거고요. 아무튼 오늘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